아바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UX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 소중한 지식을 공유해 주실 아바를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왜 본버가 돌아오고 첫 튜토기인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줄 몰랐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한 달이 지나서 좀 뻘쭘하긴 한데 한 달 전에 그 퓨처콘이라는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리뷰 겸 이제 뭐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패스트 캠퍼스에서 하는 퓨처 컨퍼런스 한 5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블록체인, UX, UI 디자인 트렌드, 뭐 AI, 그 다음에 앙터프르너십,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렇게 5개의 트랙으로 진행이 됐고 저는 그 중에 2번째인 이제 UX, UI 디자인 트렌드에 다녀왔고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뽑아서 그 좀 사용자들이 좀 측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좀 불특정한 여러 사용자들이 대상이었던 그 프로덕트 위주로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2가지 중 첫 번째인 웨일에 대한 건데 웨일에서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세션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웨일의 처음에 미션은 이제 기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침투해서 이렇게 새로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분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웨일 팀에 처음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멋지게 유저 리서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저 리서치를 하면은 유저가 누군지 우리가 뭘 정확히 디자인하는지 뭐 이런 who, what, how가 뚜렷해야지 되는데 이게 3개가 다 모르겠는 거예요. 뭐 who라고 하면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뭐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사용자 타겟팅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what이라고 하면 이게 웹브라우저인 건데 웹브라우저는 웹 표준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스펙이 정해져 있고 또 크게 다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구조고 이래서 이런 게 너무 멘붕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략을 3가지 이렇게 짰는데 러프한 스펙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연구소의 피드백을 통해 발전, 주 1회 업데이트를 통한 성장 이렇게 3개를 전략을 뽑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내부에서 느끼는 문제 정의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피드백 받은 거를 이제 주 1회 업데이트해서 반영한다 이런 처음에 전략을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정의한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그인, 그 액티브엑스 같은 거였고 하나는 모바일 퍼스트인데 너무 아직도 웹이 좀 PC 기반으로 돼 있어서 모바일 컨텐츠를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탭 여러 개 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3가지를 일단 문제로 꼽아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인 플러그인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UX, UI 컨퍼런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뭐 빼셨다고 해서 이건 설명 못 들었고 두 번째인 모바일 컨텐츠는 이제 웨일 모바일 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에 맞는 웹브라우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바일 창인데 우측에 보면 항상 이 창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손쉽게 들어갈 수 있고 모바일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이제 퀵서치 하거나 뭐 이런 간편한 모바일 기능들을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웨일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탭이 지저분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원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 같긴 한데 맨 좌측에 보면은 보통 저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이트 보면은 저기에서 뭐 일정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탭이 생기고 뭐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면 또 거기서 선택하면 또 새로운 탭이 생기고 이런 식인데 하나의 레이아웃 안에서 3단 레이아웃으로 분리를 해서 이게 뭐 좌측에서 클릭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우측에서 그 해당하는 레이아웃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탭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단계로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느끼는 문제 정의를 먼저 시작을 해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라는 걸 인비전 커뮤니티라는 걸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웨일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 연구소라는 거를 좀 활발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원글이랑 댓글이 거의 레벨이 똑같게 디자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다 그냥 동등한 레벨이다 이런 거를 뭔가 UI상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원글이랑 댓글을 동등하게 이렇게 레벨로 디자인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많이 참여한 사람 혹은 뭐 댓글을 뭐 잘 달아주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유용한 피드백을 많이 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배지 같은 거를 줘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제 가끔 선물 같은 것도 뽑아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생태계를 이제 잡으면서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피드백들을 이제 주 1회 업데이트 할 것들을 정해서 이제 피드백을 반영을 하고, 반영을 하면 이제 그 왼쪽에 웨일 반영 완료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되게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사용자가 직접 제안한 그런 문제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채택을 했다는 게 뭔가 그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사이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웨일 제품은 뭔가 일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뭔가 회의를 하고 할 때 우리들의 사용자는 뭐 우리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다음 거는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각자 얘기하는 사용자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웹브라우저가 스펙이 너무 거대하고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일반 사용자나 특정 사용자라는 게 없고 이제 기능에 따라서 사용자 수준이 나눠져 있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타겟 유저별 처음에는 프로덕트 베이스로 생각을 했다가 이거를 프로덕트가 아닌 타겟 유저별 기능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준별로 기능을 로우, 미들, 하이로 나눠서 그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봤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로우 쪽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분집이 돼 있고, 이제 미들이나 하이 쪽을 쓰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개발자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웨일에 진짜 충성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연구소 생태계가 잡히면서 이 그래프를 우측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연구소로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에 휘둘리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받되 이제 그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어떤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픽스를 하거나 어떤 거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더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느끼는 문제 연구소 의견이 중간쯤을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도 이제 처음에 2010년에 100만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억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작년에서 이번 년 1년 사이에 유저 2만 명이 증가를 했고 한국 유저만 한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한 17년쯤에 이제 브랜드를 리뉴얼을 하면서 그 새로운 미션을 세우고 새로운 팀을 꾸렸는데, 이 팀이 여기 보시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리서처, 프로덕트 디자이너, 콘텐츠 전략가,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크지 않은 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팀을 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사용자는 엄청 많고 근데 팀은 조금이고, 근데 인스타그램이 엄청 그 서비스 자체가 성격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빠른 성격의 서비스라서 뭔가 우리가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하면은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늦어지거나 이러면은 또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올릴 때 너무 예쁜 사진을 올리려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기보다 되게 각 잡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올리는 게 되게 뜸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그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스토리라는 거를 만들기로, 그래서 스토리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스냅챗 아닙니까? 스냅챗? 네? 스냅챗. 아, 스냅챗.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냅챗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스토리를 고안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게 너무 남아있으니까 너무 정성을 들여서 찍어서 올리는 것 같다. 그래서 스냅챗에서 약간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이게 없어지니까 이런 가벼운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쓰게 해서 뭔가 좀 이 컨텐츠를 더 자주 올릴 수 있게, 많이 올릴 수 있게 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보통은 1개월 단위로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오래 걸리는 것들은 한 3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릴리즈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사용자들을 관찰하고, 뭐 어디 나가서 물론 리서치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주로 이런 스토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내부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발견점으로 나온 새로운 기능을 릴리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토리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글자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뭐 앱에서 글자를 붙여서 뭐 스토리에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타입 모드를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처음에 타입 모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타입 모드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올리는 사용자들이 내가 올린 그 타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니즈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즈를 릴리즈하고 계속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서, 뭐 처음에 보시면은 뭐 예스, 내가 뭐 나 오늘 뭐 내 머리 어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면 예스, 노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뻐 안 예뻐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받게 하는 스티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척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하단에 왼쪽 하단에 있는 것 같은 스티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지금은 뭐 투표하는 기능 뭐 이런 것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자를 계속 관찰하다가 이번에 릴리즈한 게 3번 뮤직인데, 이거는 저작권 문제로 한국에는 지금 기능이 릴리즈가 안 됐는데 미국에는 8월 달인가 그때쯤 릴리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직이 뭐냐면, 이들이 깨달은 게 그 자기네들 팔로워 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그 상위 70%가 뮤지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토리를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음악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뭐 스피커를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도 뭐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뭐 멜론 뮤직이 있으면 뭐 멜론 화면을 뭐 캡처해가지고 뭐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뭐 많이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뮤직이라는 그 자체 기능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뮤직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사람들이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 위에 이제 언제든 이 뮤직 태그를 달 수 있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무드에 맞는 음악을 찾을 수도 있고, 뭐 장르 음악을 따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약간 뻔해지긴 하는데, 이제 불특정, 둘 다 웨일이나 뭐 인스타그램 둘 다 되게 다수의 불특정한 사용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내부적인 문제 정의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들만의 커뮤니티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관찰을 하면 이제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약간 이런 플로우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웨일로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3가지를 정의된 문제를 나와서 그거를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 VOC를 받고, 여러 가지 브라우저 기능을 뭐 고도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더 격식 없는 활발한 업로드를 지원을 하자 이런 문제 정의로 시작을 해서, 뭐 웨일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스토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자를 관찰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공통적으로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적용을 하면 이제 저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많잖아요. 저희 회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녹스를 한다 그러면 뭐 C레벨이나 뭐 부장님 아니면 뭐 사원, 대리 뭐 여러 가지 계층이나 뭐 여러 가지 성별 여러 가지 성별 아니지만 네, 그런 사용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용하기에는 피드백 창구가 없어서 좀 어려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회사와 저희의 뭔가 차별점이라면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투스프린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같이 이번부터 시작하는 투스프린트 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